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다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인의 매수세로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다만 이 원달러 환율이 1140원을 돌파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요. 상승폭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야 할지 대박 강의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창 열려 있는데요. 문자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 디베스 박호정입니다. 네, 원래 제가 수요일부터 이제 수목금이었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월, 화, 수 이렇게 앞으로 3일 동안 이제 출연, 스케줄이 약간 좀 변동이 돼 있으니까요. 그 점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달 둘째 주가 스타트 됐죠. 주말 동안 그렇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여러 가지 이벤트성 그런 제 재료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계좌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좋게 형성이 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의 4월달 우리가 이제 장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시기, 제가 그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일단 IT 업종을 탑픽으로 이제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라든가 또 이제 테마주에서는 신고가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신규주, 오늘도 신고가 돌파가 나왔었죠. 신규주 내에서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해서 부각이 되었던 창투사, 또 오늘 창투사가 일부 종목군들이 멋지게 좀 한번 올라갔던 그런 저력을 보였고, 또 추가적으로 해서 또 이제 테마적인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께서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물타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돈이 몰리는 쪽에다가 집중을 하셔야지, 돈이 몰리고 있지 않는 쪽에다가 매매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해서 장기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4월달 둘째 주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있죠? 종목 상담 자체를 나는 이거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해도 되냐?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응? 웬만하면요. 4월 달 정도 내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질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박스쿨 종목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많은 팁도 이제 드렸고 또 많은 수익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서 멋지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요. 예, 본격적으로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강의죠. 첫 번째 이제 강의 시간에서는 오늘 진격 시그널, 신고가 파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오늘 IT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IT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말 개인들이 매수를 안 하시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안 한다기보다는 개인 순매도가 너무 강해요.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4월 달 이르기까지 물론 어떤 종목은 개인 매수가 많은 반면에 어떤 유형의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유형이 많습니다. 또 큰 손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약바이오주, 남북경업주 여기에 많이 물려 있어요. 물려 있다 보니까 물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추가적으로 해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추가 물타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응? 지금 제약바이오주에서 현대바이오 췌장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고 해 가지고 다른 쪽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돈이 몰리는 쪽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야간 방송을 통해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멋진 종목도 제공해 드렸었죠. 자,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드릴게요.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자,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고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60%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올라갔죠. 왜? 눈높이 자체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형주들이 먼저 매를 먼저 맞겠는데 이미 그 전부터였대요. 어때요? 올해 연초, 작년도 하반기 연초에서 미리 주가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환율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예, 환율 자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너무 환율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를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말이죠. 그거는 또 우리 1편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너무 메모리 쪽에 치중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그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출에서 가장 탑이죠. 예, 근데 메모리 쪽으로 해서 지금 너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43% 정도의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어때요? 29%.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사예요. 여기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3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차지하고 있죠. 예. 참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메모리 쪽에다가 우리나라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예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예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PC라든가 스마트폰 딱 제한돼 있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요즘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그러다 보니까는 가전제품에다가 이런 어떤 메모리 반도체도 탑재가 되면서 상당히 조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G 시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어때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꺾이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해서 계속 꺾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M램이라든가 P램 있죠. 여기에서 인텔 같은 경우도 있죠. 대항마, 인텔. 전 세계적으로 해서 종합 반도체 업체를 꼽으라면 어디입니까? 종합 반도체가 뭐예요? 일괄적으로 해서 생산, 위탁 다 합니다. 그거를 종합 반도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서 종합 반도체 업체는 딱 세 군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K 하이닉스, 인텔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M램, P램은 기존의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그런 성능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좀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해서 날로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5G 시대가 올해부터 개방이 됐죠. 근데 이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반기 또 내년도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D램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또 뛸 겁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어떤 육성 의지 계속적으로 해서 D램 쪽으로 해서 치중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예요?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절대적인 강자들이 어떻습니까? 자, 왜 우리나라에서 비메모리 쪽은 왜 이렇게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 시장님들? 메모리 쪽은 우리나라가 거의 50%에서 60% 정도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
60, 70% 정도죠. 60, 70% 정도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근데 시장 규모 자체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3배 정도가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메모리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점유율 자체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수요가 3배 정도가 높은데 1%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부도 그렇고 또 삼성에서도 어때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육성에 대한 의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피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어때요? 아, 얘네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도 지금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도 받쳐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중소형 제 비메모리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아주 메가톤급의 어떤 이제 그 캐파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해서 순위권에 들고 있는 비메모리 업체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실리콘웍스밖에 없어요. 경쟁력 있는 회사는요. 나머지 같은 그 정도 캐파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비메모리 쪽에서는 현저하게 지금 열악한 이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적인 강자가 누구냐면은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에 두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그 프로세스를 봐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해서 팹리스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 그러면 여기서 칩을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칩 설계. 공장은 없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공장을 만약에 지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몇 조 원 가지고는 안 돼요. 몇 조 원 가지고는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한 100조 원 정도 이상. 그럼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은 공장을 지을 수 있죠. 고객사가 요거 A라는 칩이 있는데 이거를 200만 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럼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2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파의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팹리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알짜배기 같은 그런 이제 사업이에요. 왜? 별도의 공장이 없으니까 어때요? 공장에 들어가는 자본이 필요 없죠. 그냥 무조건 칩 설계만 하면 된다.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이, 이런 쪽에 있는 해당되고 있는 애들이 어때요? 전 세계 비메모리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익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 점유율 자체가 있죠. 미국이 68% 압도적입니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예, 미국 자체가 68% 정도가 될 거예요. 68%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2위가 어디냐? 대만입니다. 대만이에요. 16%? 예, 3위가 어디냐? 일본. 4위가 어디냐? 와,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몇 인 줄 아세요? 순위권이 없습니다. 1%도 안 돼요. 1%도. 자, 중국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순위권이 무려 지금 4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팹리스에 해당이 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이제 다음 순위권을 보시게 되면 나라별로 순위를 제가 얘기한 거는 미국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대만, 일본, 중국 이런 순위예요. 여기서 자,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AMD 어떻습니까? 와, 여기에서 다 거의 미국 기업들이에요, 지금. 자, 퀄컴 어때요, 형님들? 우리 시청님들. 퀄컴 유명하죠? 퀄컴. 어플리케이션 이제 담당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팹리스의 매출 순위를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퀄컴만 놓고 보게 되면은 엄청난 회사죠. 캐파도 엄청나고 또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자본력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순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기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서 여기에 순위권에 있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한 100위권 안에 드는 회사가 유일하게 누구냐면은 실리콘웍스 정도가 됩니다.
실리콘웍스 정도. 예, 그래서 아직 상당히 좀 열악한 이제 순위권이에요. 자,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프로세스에서 이 펜리스 업체가 칩을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심한 기술적으로 해서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투자를.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삼성이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낼게요. 펜리스 다음. 자, 펜리스는 칩을 전문적으로 설계를 담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펜리스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없어요. 그러면 공장이 없으니까 어때요?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공장에다가 어때요? 위탁 맡깁니다. 여기다가 칩을 딱 이게 딱 주면서 요거 똑같은 거를 한 100만 개를 정도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서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가 어디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대만입니다. TSMC. 와, 여기서 이제 대항마가 나왔어요. 우리 시장님들. 대항마가 나타났습니다. 2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가 거의 5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대만 회사예요. 대만 증시의 그 시총 1위가 TSMC입니다. TSMC.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업체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이에요. 작년도 기준에서 2위로 급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어떤 이제 경력이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때요?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출을 했어요. 여기서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들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애들이 좀 이제 시세가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간 방송을 통해서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해당 관련된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또 보내겠습니다. 파운드리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패키지, 감싸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러니까 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펜리스. 그리고 이걸 대신 생산할 수 있는 대신 공장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파운드리. 그리고 그거를 포장을 해줘요. 그럼 뭐예요? 패키지. 마지막으로 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검사. 그게 바로 테스트 업체예요. 조립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순위권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괜찮은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야간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 방송. 자,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조립이라든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이걸 못해요. 왜? 특히 검사 장비 이런 쪽의 테스트는 검사 장비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위탁합니다. 외주를 통해 가지고 대신 검사를 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검사 장비 있죠. 그래서 검사 장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해당이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조립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시장님들. 그런 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메모리 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원래 준비한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가 원래 1시간짜리 내용입니다. 1시간짜리. 그래서 이 1시간짜리 내용을 15분 정도에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뭔지 이것만 구분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강의는요,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 지금은 뭐니 해도 IT 자체가 탑픽입니다. 탑픽이고, 여기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었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 최근에 테스나도 그렇고, 네페스도 그렇고,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정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신고가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못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서서히 돌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애들을 한번 눈여겨보실만 합니다. 예, 하니까 만약에 이쪽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종목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또 기타 뭐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딱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종목 상담을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은 디베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번 달 또 IT를 계속해서 보셔야 한다 강조하셨는데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IT주 소개하시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2주 동안에 똑같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것도 IT 쪽으로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던 종목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들 이것저것 매매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돈이 될 것 같다 싶은 종목에다가 집중하세요. 너무 우리 시장님들께서 고점 주식 이런 걸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메모리 쪽에 메모리, APTC,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죠? 예, 기업 내용도 좋고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서서히 돌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쪽보다는 약하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4월달 정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여기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거나 남북경합주를 가지고 있거나 뭘 가지고 있든 간에 종목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 자, 야간 방송을 통해서는 어때요? 멋진 종목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떤 걸 해드리냐?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이제 월요일이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최근에 핫하게 올라가거나 바닥에서 어떤 유형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 있죠. 이런 부분을 제가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궁금해하신 분들 아래 같은 화면을 통해 가지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대박 스코어를 치시면은 바로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방송을 보셔야 돼. 방송을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네, 흡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간 방송 놓치지 마시고 11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따가 오늘 방송 끝나면은 이따가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총정리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디베스 전문가의 강의 방송 보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종목 진단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973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중공업 8,660원에 1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주는 올해부터 해서 유일하게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는 업종이에요. 근데 조선주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요. 올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왜 추천을 하고 싶지 않냐? 조선주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이제 전문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 입에서 1월 달부터 해서 조선주를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거 아니더라도 요거보다 더 강한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좋은 수익이 나왔었죠. 근데 조선주 같은 좀 안정적이고 대형주를 위주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아직은요. 수익적인 부분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삼성중공업도 나쁘지 않은데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있죠?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종, 뭐 LNG를 에카 천연가스 있죠? 이쪽으로 해서 수요가 좀 많이 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중국 자체가 이제 저가 수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줄 파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중국의 지금 조선업황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드디어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왕권을 이제 탈환을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에카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어때요? 수요가 이제 급증이 되고 있죠. 실적은 적자를 계속적으로 들여다가 올해부터 적자 폭이 많이 이제 만회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지는 지켜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업 자체가 정말 갑갑한 게 뭐냐면은 진격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이거는요. 응?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개인들의 물량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작년도 재작년부터 해서 조선주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최근 3년 동안 조선주를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어때요?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죠.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 응? 정말 깝깝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거는 어지간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는 이건 돌파를 못해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강력한 수급 자체가 더 들어와야 돼요. 응? 지금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예, 빠져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외국인들 지분율 같은 경우는 또 서서히 늘어난 걸 봤을 때는 지금 일봉상에서 자, 이 분홍선 보이시죠? 정말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제가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을 9,800원 정도까지, 9,700원에서 9,800원 있죠? 이 정도를 1차적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번 강력하게 부딪힐 거예요. 예, 이거를 돌파 안착을 해야지만 그 라인대 있죠. 10,000원대, 11,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700원에서 9,8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여기서 만약에 손절까지 설정해 드린다고 하면은 7,700원 정도가 됩니다. 7,700원. 예, 7,700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앞서 제가 주봉을 봐드렸습니다. 예, 주봉을 봐드렸던 부분이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일봉보다는 중기적인 그런 중장기적인 흐름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913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G디스플레이 31,200원에 40%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분은 1년 넘게 보유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제가 아무래도 수요일 날부터 이제 출연을 하다 보니까 대형주를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가 일절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올해 대형주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어떨 것 같습니까? 대형주. 예, 삼성전자.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있죠. 여기서 받쳐줘요. 그나마 회복이 되는 게 조선업종인데, 조선업종? 저는 조선업종은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업종은 어떨 것 같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LG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LG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매수가라든가 비중을 봤을 때 31,200원. 이거는 비중도 많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본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따라서 최대의 반등폭 자체가 이거는 더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완전 바닥 저점 시그널 나오고 요거에서 이제 애플 쪽으로 해서 이제 그 OLED 공급사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올해부터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하반기부터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잘하면요. 반격이. 예?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반기까지 가져가십시오. 하반기까지 가져가시고 만약에 주가가 최대 많이 올라간다고 하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 상반기까지는 많이 올라가면은 23,000원입니다. 예, 많이 올라가면 23,000원이고 여기에서는 원래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예, 만약에 줄일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서 줄이시고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시면은 24,000원에서 25,000원 있죠. 이거 하반기 정도에서 24,000원에서 25,000원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매물대가 정말 두텁습니다. 이것도 개인들의 매물이 정말 많아요. 응? 예,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반등시 매도다. 왜? 전망이 안 좋으니까. 예. 아마 제가 대박스쿨이라든가 제가 오랫동안 이데일 TV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아마 10시 방송, 9시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작년부터 안 좋다 얘기를 했던 전문가고, 예, 대형주는 웬만하면은 만약에 새롭게 들어가고 계신 분들 같으면 웬만하면 접근하지 마시고 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음식료, 예, 음식료 업종, 배터리, 예? 배터리 이런 쪽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쪽은 솔직하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내지는 가지고 있으면 반등시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2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하반기까지예요. 그러면 11월달 가져가셨다가 그 정도까지 해보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또 종목 상담을 만약에 그때까지 한다. 그러면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하반기까지 보유하시는 게 좋은데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시면 24,000~25,000원까지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26님의 문자입니다. 리노공업 59,500원에 20%입니다. 잘 오르는 것 같아서 배수를 했는데 제가 사니까 떨어지네요. 사는 것마다 꽝손입니다. 상담 꼭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또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후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회사예요. 예, 정말 좋은 회사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깡손이라기보다는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해서 딱 보시면은 되게 쉬운 자리인데 매수가 아니고 매도할 자리인데 매수를 들어가신 거예요. 자, 반도체가 좋고 비메모리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메모리 쪽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대에서 급반등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이제 강한 반등이에요. 실적 자체가 얘는 그렇게 줄어든 게 없어요.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검사 형식의 소켓 있죠. 이거를 국산을 했던 이제 아주 엄청난 경쟁력 있는 핫프레스 기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액 자체는 지금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종목하고 틀려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해서 긍정적입니다. 예,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여기에서 바닥권 대비해서 정말 급반등이 나왔죠. 예,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는 때리셔야 돼요. 6만 원부터는요. 6만 원부터는 때리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59,500원.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매도할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청산을 해야 되냐? 청산을 해야 되냐?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한번 눌렀다가 이거 물량 소화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은 지금 최대 맥시멈 자리가 55,000원. 55,0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돌려 나올 수는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돌려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주봉상에서도 지금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6만 원부터. 6만 원, 그 다음 자리가 62,500원, 64,000원, 65,000원 계속입니다. 그래서 1차를 얼마 정도로 잡으시면 6만 원 정도를 잡으세요. 6만 원. 1차 6만 원 잡으시고 2차를 얼마 정도? 6만 원에서 62,000원. 62,000원 정도 잡으시고 예, 손절가 아까 지정해 드렸었죠? 55,000원. 일단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 올해까지도 이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가격적인 대응 알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의 1차 목표가는 6만 원, 2차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17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바이오 좀 봐주세요. 매수가 6,700원에 30%입니다. 중장기 보유 예정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지바이오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지바이오. 자, 사료 쪽이죠. 예, 사료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우선적으로 해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적인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적인 그런 부분 나쁘지가 않죠.
6,700원 정도에서 지금 비중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이제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응?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뭐 기업 자체가 절대적으로 해서 저평가 국면을 맞아요. 응? 예, 저평가 국면을 맞고 또 실적 자체라든가 매출 대비해서 주가 자체는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대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좀 이제 하반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크게 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 자체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세요. 지금은 PBR 숫자가 1배 미만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상 실적, 그 성장주 섹터가 지금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가. 근데 다시 한번 이제 IT가 그나마 조금 이제 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비메모리를 비롯해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실적까지도 겸비가 되고 있는 종목이 신고가 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241선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권에서 일시적으로 돌파가 됐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만약에 지지선 설정을 만약에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좀 길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얼마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은 6,2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세요. 6,200원까지 내려가면 손실이 큰데 일단 6,2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나왔던 7,000원 있죠. 이걸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시장님. 응?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기적 흐름상에서 매물 강도가 셉니다. 매물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소화가 되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패턴이에요. 예, 많이 걸리는 패턴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 4월 달 정도 내에서는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재료가 나와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가볍게 한번 매도한다. 7,100원에서 7,200원 정도 여기서 한번 매도를 때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돌파가 된다. 오버슈터. 그러면 최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7,500원 정도가 됩니다. 응?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통해 가지고 업황이라든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해서 대응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격적인 전략과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를 조화를 통해 가지고 대응치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지바이오의 손절가는 6,200원, 목표가는 7,200원 말씀하셨고요. 최대 목표가는 7,5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90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년 넘게 물려 있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부탁합니다. ICK 매수가 2,590원에 2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긴 시간 보유하셨는데 요즘 좀 공격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매수가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장님 아주 조르의 기회에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합해 개혁 의지로에 따라서 어때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쪽은 무조건 때려야 돼요. 예, 이쪽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시장님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수들의 영역까지 왔어요, 지금은요. 어차피 과거에도 합해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그렇게 강한 테마가 아니에요. 왜? 종목들의 사이즈가 뭐 300억대, 400억대, 500억대, 600억대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지금. 응? 그리고 실적들이 하나같이 다 안 좋아요. 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단가 2,590원. 물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잘 때려야 됩니다. 저는 진짜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주봉상에서 얼마입니까? 주봉상에서 얼마예요? 예? 자, 지금 현재 단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2,300원까지입니다. 2,300원. 저라면은 일단 지금 단가에서 내일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내지는 반 정도를 때리겠습니다. 응? 물론 거기 때려가지고 여기에서 슈팅 나와가지고 2,5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간다. 다 때려야 됩니다. 내가 매입한 단가 생각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재료가 좋아서 이게 어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제 발언에 의해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이지만 이게 화폐 개혁이 뭐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갈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2,500원. 저는 당장에 내일이라도 현재가에서 판매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2,500원까지 있죠.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 2,1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다 때려버리세요. 그냥 정리하세요. 내가 매입한 단가 신경 쓰지 마시고 2,100원 정도 떼지면은 나머지 물량도 전량 다 정리 쪽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K는 내일장에서 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2,5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100원 설정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658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올릭스 62,460원의 비중 35% 보유 중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릭스 어떻게 전망 보시나요? 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얼마 전에 한번 저번 달 정도에서 3월 달 정도에서 기술 수출 대규모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간섭 치료제, 제3의 신약계의 어떤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그냥 이 회사가 간섭 치료제 자체가 아시아 최초 치료제 약이에요. 신약 치료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간섭 치료제를 바탕에 가지고 파이프 신약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상 1상 이상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술 이전,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매출 구조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상까지 안 가요, 이 회사는요. 그래서 1상과 2상 정도 가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어때요? 이 기술 이전, 그런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한번 요때 나오고 나서 안전하게 역으로 당한 상태죠. 아쉽게 됐습니다.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도 애착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좋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은 코롱 사태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재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완전하게 당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35%, 62,000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매입 단가 대비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지금 당장 돌려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래서 손절가를 지정을 얼마 정도로 해드리면 하단선 57,000원입니다. 57,000원 깨지면 이제 상당히 어렵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57,000원 상대가 설정하시고 매물 자체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소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려 나오게 되면은 61,500원에서 62,000원 정도까지 돌려 나오게 되면은 내가 매입한 단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줄인 쪽으로 가세요. 그냥 종목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손해를 안 볼 텐데 제가 설정해드렸던 지선 그거 깨지게 되면은 조금 위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아주 그 작년도에 상장이 되었던 종목군 중에서 핫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제약바이주가 선별적으로 해서 어떤 재료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약바이주가 처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업황 자체를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릭스 하단 지지선은 57,000원 그리고 61,500원쯤에서 올라온다면 웬만하면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126님의 문자입니다. 온코색 때문에 알파홀딩스 11,650원에 매수했는데 빠지네요. 비중 10%입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 며칠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알파홀딩스 자체가 원래 이 회사도 아주 유명한 이제 팹리스 설계 전문, 앞서 제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명드렸죠. 팹리스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자회사 바이오 쪽으로 해서 이제 묶이면서 어때요? 작년도에서 아주 큰 파란을 일으켰던 종목이었었죠. 좀 아깝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거 참 이제 그 기업들이 IT 쪽에서 신규 사업을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한다가 주가가 망가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S맥도 그렇고 여기에 따라서 루미마이크로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니, IT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바이오 건드렸다가 바이오 쪽으로 해서 건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수익성이 나아지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후셔님.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그 세력성 그런 이제 그 작업들이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방송상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11,650원이면은 자, 지지선 깨졌습니다. 예, 지지선은 깨졌고요.
여기서 하단 더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맥시멈 얼마 정도? 1,500원 정도를 설정하세요. 좀 위험한 단계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재료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힘들어요. 실적도 안 좋습니다. 예, 실적도 안 좋습니다. 강력한 저항권 라인대가 얼마예요? 이 분홍선 라인대죠? 예, 이걸 깨고 내려가죠. 이런 자리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약간 좀 의도적으로 눌러주고 있지만은 거래량도 없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예, 시간 자체가 많이 걸려요. 이렇게 의도에 눌렀다가 강하게 돌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가감하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돌려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12,000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서 11,400원 정도 있죠? 11,4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 그냥 매도 쪽으로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쪽으로 해서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파홀딩스 손절가는 1,500원, 목표가 11,400원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문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987님의 문자입니다. 옵티팜 매수가 14,600원에 비중 40%,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관이 옵티팜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옵티팜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서 상장이 됐던 신규주죠. 예, 신규주인데 의료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팜 3월 달에 신규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4월 달 들어가면서 어때요? IBR 바이오 쪽하고 또 의료기기 쪽 있죠? 오늘 뭐 DRGM을 비롯해서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옵티팜은 반대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와,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 14,600원. 예, 14,600원이면 거의 요 꼭대기에 사셨네요. 참 아직도 이제 이렇게 매매하신 분이 계신 거 보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지선 설정은 하단선 자체가 11,400원인데 이걸 깰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를 설정하세요. 11,000원. 11,000원 설정하시고 돌려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13,500원에서 13,400원에서 500원 여기서 일단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줄이셔야 됩니다. 4월달 정도 내에서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13,400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돌파가 된다고 하면 최대 14,500원 이렇게 설정 대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옵티팜까지 오늘 월요일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정관이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도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 상당히 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종목은 없었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야간 무료 방송 있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은 이렇게 바닥에서 아직 시작을 안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때려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때리는 겁니다. 저는 올라갔을 때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먼저 입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요즘에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유형의 종목이 있는지 여기에서 알짜배기가 뭐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눈높이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눈높이를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야간 방송 11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아래 같은 화면을 통해서 찾아오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멋진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좋은 종목 온라인 방송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맨 상단 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DBS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입장을 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스쿨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